그런데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계획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원래 안 돼요. 그래서요, 역동적으로 탐색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계획 오류라는 게 있어요. 예, 계획이 얼마나 실패하는지를 연구한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논문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대학 졸업 예정자 대상으로 질문을 했대요. 모든 조건이 최선일 때 33.9일, 매우 낙관적인 조건일 때 27.4일, 매우 비관적인 조건일 때 48.6일로 대학생들이 자기 논문 작성을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55.5일이 걸렸대요. 다 틀린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계획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계획보다 훨씬 더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서 논문이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싶어서 쉬운 과제로 바꿨대요. 학교 과제, 에세이 쓰기, 컴퓨터 제출, 과제 제출, 실험실 리포트, 아니면 비학습과 관련해서 자전거 고치기, 아파트 청소하기, 편지 쓰기 이런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실제로 2배가 더 소요가 됐네요.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잖아요. 예. 계획은 공사기간 6년, 공사비 700만 달러. 실제로는 공사기간 16년. 공사비 12,000달러. 시간은 계획보다 10년 더, 비용은 14배 정도 더 추가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3,000명 지원자를 받아서 목표 완수 여부를 연구했대요. 체중 감량이나 체육관 방문이나 흡연 중단이나 음주량 감소 이런 것들을 했고, 여기에 참여한 3,000명 중에 52%는 자신이 반드시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대요. 결과는 12%만 완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부분 계획서는 이렇게 써요. 목표지을 가야지 라고 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막 넘어가고 막 이걸 하고 막 여기 해가지고 또 줄 타고 넘어가야 되고 바다로 내야 되고 또 비가 오고 막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획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대처가 핵심일까요? 대처가 핵심이에요. 계획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계획은 왜 세우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나중에 수정할 때 목적지를 잃지 않고 수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계획대로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대로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실천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드백을 거쳐서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탐색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라고 해서 계속 앞으로 돌아가면서 역동적으로 계속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계획서는 1년에 한 번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꾸준히 고쳐나가는 걸까요? 꾸준히 고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획서를 자꾸 고치면은 그게 타겟돼가지고 오히려 감사받고 막 지적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획서를 세울 때에도 매뉴얼을 그렇게 찾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정이 바른지 판단했는데 자꾸 결과로만 판단을 하면 편향이 생겨요. 무슨 편향이 생기느냐 하면, 이분이 다중지능 창시하셨던 분이신데, 주창하셨던 분인데, 결과를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미국 내 유명한 72개 회계 컨설팅 팀, 감사팀, 그리고 6개 전략 컨설팅 팀을 대상으로 해서 81시간 동안 전체 45회 업무 회의를 분석했대요. 근데 성과 압력을 계속 줬대요. 좋은 결과 내야 된다고. 좋은 결과 내야 된다고 계속 압력을 줬을 때 사람들이 무슨 지식을 사용하는가를 분석한 거예요. 지식은 2가지가 있는데, 일반 지식, 누구나 아는 지식 있잖아요. 이런 보편적인 지식을 사용하면 성과는 그냥 그저 그런 성과, 중간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근데 그 상황에 맞는 특수성이 있는 지식을 사용하면 고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유명한 회계 컨설팅 팀, 감사팀, 전략 컨설팅 팀은 중간 지식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보편 지식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특수 지식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특수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근데 성과 압력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 지식의 사용소는 점점 높아지고 특수 지식은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이 잘 안 됐을 때 특수 지식을 사용했으면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과가 나빴어요. 근데 나빴는데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얘 매뉴얼대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매뉴얼 뒤에 숨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일반 지식, 상식 안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성과 압력을 계속 주면 줄수록 그 상황에 맞는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 법이나 지침이나 제도나 하는 쪽을 주로 사용하고 그래서 결과에 무관심해지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면 나를 어떻게 하면은 나쁜 결과로부터 나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압력이 높아지면 특수 전문 지식을 왜 사용하지 않는가? 과정이 합리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왜 다르겠냐는 비난으로부터 피하려면 특수 지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냥 일반 지식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저 그런 성과밖에 못 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공무원도 관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사회복지계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사자의 특수상에 맞게 개입해야 돼요? 아니면은 매뉴얼대로 해야지 내가 안전해요? 매뉴얼대로 해야 안전하거든요. 또 안전을 확보하려고 뭘 요구해요? 표준 운영 절차를 달라고. 사회복지관 사업 매뉴얼 달라고, 가족복지 실천 방법 매뉴얼 달라고, 지역사회 보호사업 달라고, 사례관리 매뉴얼 달라고, 매뉴얼 달라고, 매뉴얼 달라고 하는 거는 특수성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실효가 없는 줄 알면서도 비전문가도 인정하는 상식 수준의 지식을 사용하는데 왜요? 결과가 나쁠 때 자기 방어 수단으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과정이 무관심해지고요. 과정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때문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그렇게 가면은 과정이 무관심해지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피드백에 실패하면서요. 사람을 잡아요. 너가 잘못했지. 너가 잘못했지. 라고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슈퍼스타에만 주목해요. 성과가 나온 특별한 사람. 근데 사실은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후배님, 작가님, 스태프들이 같이 만들었는데 내가 그 정점에 있을 뿐이다. 대표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관점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한테 모든 것이 천재라고 해버리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피드백도 중요하지 않고 수정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모한 도전을 막 합니다. 그 중에 가끔가다. 무조건 하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피드백과 과정을 생각하시는 분이 그거 위험하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됐어요. 되잖아요. 성공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미래를 예지력을 갖고 있는 천재라고. 근데 왜 성공했는지 몰라요. 본인도. 근데 하여튼 성공했어요. 그런데 얘는 무슨 평가를 받아요? 저 천재의 발목 잡는 애. 이 두려움이 기관의 회의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요. 내가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관장님이 무슨 소리야? 해! 라고 했는데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관장님께서 무슨 생각하느냐면 너는 회의 시간에 왜 발목만 잡냐고. 보라고 잘 됐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된 이유를 몰라요. 그럼 다음번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렇게 또 성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로 낙인 찍혔어요? 발목 잡는 애라고. 그러면 다음번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우리는 매뉴얼에 따르고 과정 피드백에 무관심해지고 뭘로 직장 다니는 거예요? 밥벌이로 다니는 외제적 동기를 따라서 그래서 사는 거고 그래서 몇 시가 되면 열정이 되살아나느냐면 퇴근하면 열정이 되살아나고 출근하면 열정이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과정이 바른지 판단해 보시는 과정을 중요하고 그게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말쯤이나 연초에 계획서 세우고 1년 내내 계획서대로만 하고 그리고 연말에 계획서대로 성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봐버리니까 중간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고요.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성과만 나서 혼나지만 않으면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발전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과정, 피드백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관 컨설팅 할 때는 계속 계획서 수정하시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직원분들이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그러면 계획서를 어떻게 잡으면 돼요?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낮춰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당사자한테 하시게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게 통제 가능해요. 당사자가 하게끔 하는 게 통제 가능해요? 내가 그냥 하는 게 통제 가능해요? 내가. 지역사회 주민분들이랑 하는 게 통제 가능해요? 내가 그냥 해버리는 게 통제 가능해요? 내가 해버리는 거. 근데 나는 몸이 하나니까 사람들을 부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받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하기 어렵다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을 보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돈 사용해서. 그것도 무료 봉사자가 나아요? 유료 봉사자가 더 통제가 가능해요? 유료 봉사자가 더 통제가 가능해요? 아니면은 직원으로 뽑는 게 더 통제가 가능해요? 직원으로 뽑는 게. 그래서 오히려 발전한다라는 것이 자꾸 양으로만 발전하고요. 진로의 과정의 피드백의 과정이 점점 정교해지는 거는 점점 멀어지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르게 성찰하려면, 피드백 하려면 첫 번째 무엇을 보잖아요? 저 판단 사실인가? 아닌가?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저거 맞나 틀리나? 그리고 저게 맞다 하더라도 혹시 다른 판단은 또 없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판단 몇 가지가 보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요 세 가지 것으로 피드백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내가 할 때 무슨 의도를 갖고 하셨죠.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판단은 맞나 틀렸나, 지금 결과를 보니 틀린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혹시 다른 판단은 없을까?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고, 그런데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할까 해서 적용할 거를 잡고 다시 판단, 탐색, 그 다음에 계획, 이렇게 실천해보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계속. 예.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